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춘난에 피해를 주는 충해 중에 제가 전 시간에 응애에 대해서 이제 세 종류를 말씀을 드렸었죠. 세 종류.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뿌리에도 응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응애라고 그러는데요. 역시 이 뿌리 응애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난초가 거기에 감염이 됐다가 거의 치료가 된 상태인데요. 자, 저는 이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분 거를 받았는데 그게 아마 분갈이를 바로 안고 오래 있으면서 아마 그게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징들을 보니까, 물론 제가 현미경으로 보고 하면은 명확한데 100%는 아니지만 대략 제 추측이 맞다면 뿌리 응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뿌리 응애는요, 거미강, 응애목, 가루응애과에 속하더라고요. 자, 주로 이제 피해를 주는 일반 작물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주는 작물은 양파, 우리 백합, 그 나리꽃 있죠? 예. 그리고 마늘, 이런 구근식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인경체류라고 그러죠?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자, 춘난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게 발생 빈도가 많이 높은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살충제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많이 발병을 하고, 지금 이제 거래도 활발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예, 다른 집으로 가서 또 그 집에서 또 발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에 속한다고 그래요. 자, 성충 크기는 조금 큽니다. 0.7mm 정도 되고요. 색은 유백색입니다. 유백색. 그리고 많이 발생해요. 1년에 대략 10회 이상 발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난실에서는 더 많은 발생을 합니다. 대략 10회 이상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 얘기의 공통점은 그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월동은 이제 성충과 약충으로 월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발생 환경은 유기질 비료 주는 데 있죠.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를 액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형 비료를 올려놓는 데가 있는데, 이 고형 비료를 올려놓는 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토양에서는 산성의 사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유기질이 많은 상태에 그러면은 아주 서식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봄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6월, 7월이에요. 거꾸로 습도가 높을 때죠. 예. 이게 습도가 높을 때 그렇게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뿌리응애 발생 경험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다른 병충해하고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거를 검경을 해보면은 우리 뿌리썩이 선충이라든가 다른 곰팡이균 이런 게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유기질 고형 비료라든가 이러면은 먹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또 가능케 하죠. 이제 춘난에서 피해를 주는 증상을 보면요, 이제 뿌리에 표가 나는데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중간 마디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증상이 있는데 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뿌리가 중간중간 검은 점들이 있고 그렇게 죽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바로 이것처럼 앞에 보면은 이렇게 죽은 누렁잎 진 부분들 있죠. 이게 중간에 죽은 거거든요. 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예를 들어 저렇게 이제 이게 뿌리와 벌브 사이 또는 뿌리 쪽에 작은 유백색 점들이 다수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뿌리 응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뿌리 쪽에도 그렇고 벌브 그 사이도 그렇고 이렇게 흰 점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일 가능성이 진짜 높다. 또 개각충 알도 그와 유사하거든요. 개각충 알도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차피 둘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방제를 한다면 좀 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응애가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각충 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위에 이런 식으로 노화 현상, 누렁잎이 지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뿌리 응애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최근에 그 뿌리 응애가 더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느냐? 최근에 겨울에 잠을 짧게 재우죠. 한 40여일 또는 45일 정도 재우고 바로 가온을 합니다. 신화를 많이 내야 또 새로 또 판매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생기죠. 자,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 아이들이 더 일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연중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피해도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꾸준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온난초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모작난초 이런 것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제를 철저히 하는 조건이면은 아무래도 덜 하겠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방제약으로는요, 스미치온 1000배도 잘 듣고 유기인계죠. 그 다음에 피라니카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응애 치료할 때 4000배, 이건 뭐 피라졸게라고 그러더라고요. 피라졸게. 이런 걸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관주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뿌리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방제를, 관주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에서도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뿌리응애라는 거를 처음 얘기한 건 아마 2000년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때 그 전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는데 중반이나 말쯤에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닥 발생을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또 그런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얘기 중에, 말씀 중에 이거는 뿌리응애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